퀘벡주의 한 교육청은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의 폭력적인 게임을 참여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몬트리올 외곽의 롱게이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육청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폭력적인 스토리 전개로 어린 시청자들 사이에서 혼란감을 조장하여 충격적인 이미지로 폭력 행위를 정상화 또는 둔감화한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린이 게임의 반전을 일으켜 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학부모들이 위정보를 고려해 자녀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참가자들이 아이들 놀이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다 움직임 플레이어를 사살하는 형태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리버사이드 교육청은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18세 이상 등급임을 명시하며 현재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인해 퀘벡주 내의 많은 학교 운동장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퀘벡주 최대 영어 교육청의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인 마이클 제이코에는 지금까지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으나 문제가 발생할 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캐나다인들은 올해도 팬데믹을 의식해 할로윈데이에 사탕을 나눠주는 트릭 트리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따르면 할로윈에 일반적으로 사탕을 나눠주었던 캐나다인들의 28%가 올해에는 사탕을 나눠줄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28%는 한 번도 사탕을 나눠준 적이 없으며 올해에도 나눠줄 계획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설문에 응답한 캐나다인 중 나머지 44%는 여전히 트릭 트리트를 통해 사탕을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할로윈에는 불 꺼진 현관문을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마주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절반은 사탕을 나누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트릭 트리트의 문을 열어줄 의사가 가장 적은 주는 퀘벡주로 사탕을 나눠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에 불과합니다. 한편 엘버타주에서는 설문 응답자의 63%가 사탕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할로윈에 자녀를 외출시킨 경험이 있는 설문 응답자 중 93%가 올해도 자녀에게 트릭 트리트를 허락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은 김정은의 독재 정권을 탈출하는 난민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탈북자들을 후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보이스는 내년 2월에 시작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시민이 태국과 같은 이웃 국가로 피난한 여성과 어린이를 후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캐나다는 현재 탈북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는 적발되면 송환되고 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현재까지 공식 신분이 없습니다. 한보이스는 시범 프로그램이 이미 태국으로 망명한 5명의 북한 가족의 후원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을 탈출한 여성과 어린이를 캐나다로 데려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인권단체는 캐나다 이민부가 신청서를 심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정 한보이스 이사는 캐나다는 민간 후원 모델을 사용하여 탈북자를 재정착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는 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구금이나 송환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이제 안전한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탈북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문을 여는 불꽃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보이스는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이민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캐나다 정부는 태국 당국과 연락하고 신청서를 처리하며 규정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민간 후원자는 북한 이탈 주민 가족이 도착한 후 1년 동안 또는 가족이 자립할 때까지 최대 3년 동안 부양해야 합니다. 한보이스의 지원을 받아 개별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그룹도 북한 주민들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공항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것부터 음식, 집색, 가스, 전기, 옷과 가구를 지불하는 것까지 북한 새 이민자들을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노권 BC주지사와 조지 헤이만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단체와 퍼스트 네이션은 액화천연가스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클린비시 로드맵은 기존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였으며 2030년까지 파리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발표는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회의에 앞서 나온 것입니다. 헤이만 환경부 장관은 이번 클린비시 로드맵은
화석연료에서 대체 에너지로의 빠른 전환과 청정에너지 솔루션 채택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클린비시 로드맵은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2050년까지 모든 신규 산업은 순탄소 배출량이 제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신축 건물은 2030년까지 순탄소 배출량 제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전기자동차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 교통수단으로의 빠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에 대해 더 적극적인 투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1만여 개의 공공 EV 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지만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거의 없앨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지금 기후위기 수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사태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는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퍼스트 네이션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BC주는 청정에너지 개발 및 투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의 여러 대학들이 약속한 대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모두 학생들과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유무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접종 유무를 보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기적인 코로나19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데 학교에서 아무도 이것을 집행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개별적인 사례별로 다루겠다고 입장을 밝혔을 뿐 정확히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또한 두 대학 모두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워크앤스터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에 반대한 바 있어 더 많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게이브 리오시스 SFU 학생회장은 학교가 우리의 안전에 관련해 내리는 결정들은 결과가 있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며 반감을 표했습니다. 데렉 사우타 SFU 교육지원 직원 노조 구성원은 교내 커뮤니티의 약 15%가 백신 접종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콜 에반스 UBC 알마마스터 소사이어티 회장은 학교 측에서 이러한 안전 규정들을 학기 초에 적용하기로 약속했음에도 규정들이 정착하는데 이토록 오래 걸린다는 게 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파트 대신 콘도를 렌트하는 토론토 주민들은 매달 평균 21%의 렌트비를 더 내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토론토에 있는 콘도의 평균 렌트비는 월 2,446달러로 같은 시기 아파트의 평균 렌트 비용은 2,025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토론토의 콘도와 아파트 렌트비의 21% 차이는 2020년 9월의 7% 차이에서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GTA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의 콘도와 아파트 렌트비 역시 21%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평균 GTA 콘도 렌트비는 2,373달러이고 아파트는 1,953달러입니다. 2020년 9월 GTA 지역에서의 두 주택 유형의 렌트비 차이는 9%로 차이가 훨씬 작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모든 렌트 유형의 가격이 토론토에서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토론토 다운타운의 아파트 스퀘어피트당 평균 렌트비는 2020년 9월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렌트 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며 더 큰 유닛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콘도가 아파트보다 더욱 빠른 속도를 보이며 앞으로 재택근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더 큰 타운하우스 및 하우스의 평균 렌트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